최강 시사. 네, 코로나19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 자릿수 확진자 추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이거를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죠. 요양병원에서 어제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을 한 것처럼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궁금한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십니다. 전병률 차병원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지금 상황부터 총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추가 확진자가 두 자릿수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신천지 쪽을 통계를 걷어내면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확산 추세다. 우리 아직 초입 단계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네, 사실 신천지 교회 관련되는 대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생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네. 이제부터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발병 양상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요양병원 또 집단 발병이 있었고, 네. 또 현재 분당 재생병원도 원장님이 확진되면서 그동안에 미처 또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소규모 집단 발병 양상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11월까지 이 상태로 장기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의견에 네.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신종감염병 경험을 저희들이 지켜보더라도 네. 통상적으로 7개월 정도 이렇게 유행이 지속이 됐던 네.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이 말씀하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요양병원이 1000여 개가 넘고요. 그런 비슷한 네. 시설들은 더 많습니다. 이게 네. 일종의 화약고 같은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요양병원이 이 면역력도 떨어지신 그런 분들이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받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감염병 걸린 분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연쇄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취약적입니다. 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종사자분들이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요. 네. 특별히 또 발열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에 대한 것들을 매일 2회 이상 관리를 해서 하셔가지고 네. 이상 상황 있을 때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야지만이 네. 초기에 이 상황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초기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약간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17세 청소년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긴 한데, 네. 일부에서 그런 확진 소견이 있었다고 해요. 확진이 아니라 양성 소견이 있었다고 해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사례는? 네, 지금 17살 된 청소년인데 네. 그동안에 9번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네.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소변에서 네. 일부 유전자 항목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양성 판정이 한 두세 가지 유전자 항목이 모두 양성이 나와야지 최종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깝게도 이 17살 청소년이 급격한 폐렴 증상 악화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런 10대 청소년의 사망은 중국에서도 지금 한 건밖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예. 아주 드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이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괜히 어떤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좀 희망적인 소식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에서요 백신 임상 실험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어느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번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에 56
건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등록이 돼 있는데 네. 특히 지금 백신의 경우 그 18세에서 55세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국립보건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요. 사실 이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면은 한 7, 8월 정도면은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한 1년 이내면은 이 새로운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는데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입니까? 네, 현재 이 소요되는 시간들이 예.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임상실험 실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규제 이런 것들이 그 서구랑 좀 달라가지고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막 희망 섞인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임상 실험이라는 게 네.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면은 또 적어도 그 샘플 사이즈가 일정 수 이상 샘플을 또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이거는 또 그동안에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이 백신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요. 오늘부터죠. 오늘 0시부터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특별 입국 절차를 밟기로 했다. 네. 이게 뭐 네. 발열 검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관리한다는 건데 네. 이 조치는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뭐 충분한 조치입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들 역시도 입국한 당시에 증상이 있을 때 확인하는 부분 하나하고 네. 또 이분들이 입국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해서 우리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 후자의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실천이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검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증상이 발생해도 만약에 이 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안 해준다면은 우리가 또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서처럼 입국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 14일 정도 자가격리하는 조치.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수님께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간 네네. 관계상. 하나는 혈액형 O형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신빙성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연구진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정상인 혈액형 분포를 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진인탄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혈액형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O형 혈액형이 더 내성이 강하다. 예. 그리고 또 A형 혈액형이 약하다. 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이런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 이 중국의 연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한계가 알겠습니다.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네네. 전 세계 이 확진자라든가 이 분포를 보면요. 네. 이게 기후,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냐. 이 기대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한 지역 국가들이 조금은 좀 추운 지역에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사실만으로 이것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바이러스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이란의 경우를 비춰봐도 그렇고 예. 또 현재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슬슬 또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병률 교수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3월 19일 목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